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인 연산자에서 설명했던 코드를 모아 놓은 건데요. 점점 범위 연산자죠. 그다음에 in 그리고 down to until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타이틀로 오퍼레이터 대 인픽스라고 했죠. 자, 점점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번 앞에 키워드 오퍼레이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in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점점 범위 연산자와 인 연산자를 우리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down to 번 앞에 키워드가 infix죠. 예, until도 마찬가지입니다. until도 번 앞에 키워드 infix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중위 호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위 호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10점 down to 1 이렇게 호출하는 거를 10 down to 1 이렇게 호출한 거고요. until도 마찬가지입니다. until도 1점 until 11 이렇게 호출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1 한 칸 띄고 until 한 칸 띄고 11 이렇게 쓴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위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은 번 키워드 앞에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붙여갖고 특정 연산자를 함수로 매핑하는 겁니다. 즉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산자의 기능을 재정의한다. 오버로딩한다. 그런 뜻입니다. 연산자마다 대응되는 함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덧셈 기호는 플러스, 곱셈 기호는 타임스 이런 식으로요. 연산자 오버로딩 2 더하기 3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2 더하기 기호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로 매핑이 돼서 실제로는 2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함수 플러스를 호출하고 3이라고 하는 인자가 플러스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x와 y는 int 타입이고요. 이와 같이 덧셈 연산을 하는데 실제로는 x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y를 형식 인자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쓰게 되면 덧셈 기호를 사용하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스트링 타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print line s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플러스 그리고 t를 형식 인자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링 타입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자를 이어붙이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이어붙인 결과가 나타났죠. 자, 우리가 기본 타입에 대해서 이와 같은 덧셈 기호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컨트롤 눌러서 int를 눌러보면 이 int 클래스 안에 지금 번 앞에 오퍼레이터 compare to는 비교 연산 기호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여기 내려오면 플러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int 타입이죠. 그리고 결과는 int 타입이 되겠습니다. 스트링 타입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연산자 오버로딩 되어 있는 거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스트링 타입의 플러스는 반환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 정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클래스의 멤버 함수, 메소드로 정의하거나 클래스 바깥에서 확장 함수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지금 기존 클래스인 스트링 타입 변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 이 똑같은 문자를 3번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print line 스트링 곱하기 3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연산자 곱셈에 대해서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를 정의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거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string 클래스에 tim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발생 횟수에 대한 거 int 타입 파라미터를 받고 결과도 string 타입을 반환하는 거죠. 그렇다면 return string 타입을 반환하는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string 점 플러스 times죠. 네, times 하고 3 이렇게 호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string이라고 하는 string 타입 변수가 수신자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 연산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수신자 객체라고 불러요. 수신자 객체, receiver object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떻게 참조하느냐? 네,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누가 나를 호출했죠? 이 times라고 하는 거를 호출한 주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변수 str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수신자 객체 this로 받을 수가 있고요. 반복 출력할 때 우리 repea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반환 타입은 string입니다. 그래서 네, count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단순하게 연산자 오버로딩 한 게 아니고 그냥 string class의 tim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기 위해서는 operator라고 하는 키워드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이와 같은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고 확인해 볼게요. 네,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이 비슷한 방법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자, 우리 this라고 하는 게 수신자 객체라고 그랬죠? 누군가 이 tim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단 말이죠. 그걸 호출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거를, 네, 여기서는 수신자 객체 this라고 하는 키워드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this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this를 쓸게요. 이번에는 이 3을 곱하는 거를 뒤에다 쓰고 싶어요. print line 3 곱하기 str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string이 아니고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int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슷하게 우리가 좀 고쳐볼게요. 그러면 어느 클래스에다가 추가를 해야 됩니까? 네, 우리 int 타입에 추가를 해야죠. int 타입에 그래서 이 3, 이 this라고 하는 건 이제 이 3이라고 하는 게 주체가 돼서 이 times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파라미터가 네, string 타입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string 에서 repea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count라는 파라미터가 없어졌고요. 그 값을 누가 갖고 있냐면 바로 this가 갖고 있습니다. 수신자 객체 3이 그 값을 갖고 있잖아요. 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예제에서는 기본 타입에 대해서 했지만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에 대해서도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네, 앞에서는 확장 함수 방식을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정의하는 것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원 평면상의 좌표 x, y 좌표를 갖고 있죠. 그런 점 P1과 P2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P1 곱하기 P2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고 싶어요. 네, 연산자 오버로딩 방식에 의해서 물론 이거는 P3는 P1 점 times P2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호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클래스 안에
오버로딩을 위한 함수를 정의를 해야죠. 그럼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펀 타임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타임스의 파라미터가 포인트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포인트 타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간의 곱셈 연산을 하게 되었을 때 결과도 역시 포인트 타입이다. 2차원 편면상의 좌표다. 반환값 타입 역시 포인트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반환값이 있으니까 리턴 문장이 필요한 거고요. 자, 점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성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P1, P2를 생성할 때 클래스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이게 생성자를 호출한 거거든요. XY 좌표.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를 반환하면 되는데 X값, Y값은 어떻게 정해야 할 건가? 네, X라고 하는 것, 네, P.X 그리고 Y 곱하기 P.Y 그냥 곱셈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X, P.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형식 인자로 전달받은 P의 X, 속성 X와 속성 Y 이고요. 그러면 이 X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P1이라고 하는 놈이 수신자 객체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this.x, this.y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X라고 하는 건 P1이 갖고 있는 X 좌표, Y 좌표. 그 다음에 이 P.X는 타임즈의 형식 인자로 전달된 P2의 XY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산자 오버로딩을 시켜야 되니,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거잖아요.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덧셈교에 대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다면 이거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개의 좌표를 X는 X좌표는 X좌표,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확장 함수로 정의하는 것.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금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정의했으면 좋았겠으나 우리가 미처 정의를 못하고 클래스 바깥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지금 플러스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포인트라고 클래스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포인트 클래스의 확장 함수로 플러스가 추가된 것이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 정의하는 방법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클래스 안으로 들어갈 때는 네, 이미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포인트라는 표현이 필요 없지만 클래스 바깥의 확장 함수로 정의할 때는 이 함수 이름 앞에 어느 클래스에 추가하고 싶으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함수 중의 호출 인픽스 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연산자 오버로딩 방식이었죠. 이 곱셈 기호가 times라고 하는 메소드로 매핑이 돼서 네, 결과가 출력됐죠. 그렇다면 이 키워드 오퍼레이터 대신에 인픽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인픽스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의 호출, 즉 함수를 이와 같은 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string.times 3 이렇게 호출하는 건데 네, 이런 괄호 표현이나 점 표현 없이 이와 같이 쓰는 거를 우리가 중의 호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자를 오버로딩 시키는 게 아니고 함수를 중간에서 호출하겠다. 그게 바로 infix call, infix notation, 중의 표기법을 사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times라고 하는 거를 중의 호출도 사용하고 연산자 오버로딩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해요. 어떻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연속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프린트 라인, 스트링 곱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매핑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함수 중위 호출 인픽스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연습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concate라고 하는 함수를 p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하이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concate라고 하는 중위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자 여기 네, 요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V 네, 제대로 복사가 안 됐군요. 컨트롤 C 네, 컨트롤 V 네. 자, 이 string 클래스에 우리 concat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할 건데요. 두 개를 이어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자체도 string 타입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 concate는 연산자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nfix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this에다가 네, other 이렇게 여기서는 연산자 오버로딩을 호출한 거죠. 물론 이렇게 호출하거나 플러스 other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this는 수신자 객체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예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우리 string concat t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를 이어 붙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cate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퍼레이터를 붙일 수 없는 게 연산자 중복할 수 있는 기호 매핑되는 게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럴 때는 infix로. 그러나 지금 timed처럼 네, 연산자 오버로딩도 가능한 기호가 있다면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연속해서 이어 붙여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